저 위 높은 곳은 바라볼 수만 있지 직접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사회 진출한 여성들의 앞을 가로막는 성차별, 상징적으로 유리천장이라고 부릅니다. 국회에도 존재합니다. 특히 더 단단해서 좀처럼 깨지지 않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첫 국회의원 선거. 이후 반세기 동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당선자 수는 매번 10명을 넘지 못했지만 16대 국회 2000년대 들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선자의 다수는 지역구가 아닌 여성 할당제에 따른 비례대표입니다. 사회적인 네트워크에 있어서도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정한 경쟁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성에 대한 할당제라고 하는 일종의 아주 강한 처방을 내놨던 거죠. 그런데 그 할당제가 사실은 비례대표에 있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됐고 20대 총선부터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체 비례대표 의석이 줄었는데도 여성 의원 수와 비율은 역대 최대였고 특히 지역구 당선자 수가 비례대표 수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후보의 경쟁력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선 생물학적 이성은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아닙니다. 다만 여성 후보가 남성 후보와는 다른 몇 가지 점은 있습니다.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을 때 남성보다 5배 높았습니다. 수도권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여성 후보가 수도권에서 출마하면 남성보다 당선 확률이 2.4배 높았습니다. 재산보다는 학력이 여성 후보의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되는 것도 특징적이었습니다. 법조인이랄까 내지는 어떤 의사라고 해야 될까 높은 고위 관료랄까 이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인데도 잘한다 이런 분들이 된 거죠. 어떤 상층 여성들이 좀 과잉 대표된 그런 측면이 있죠. 20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 비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당선 여부와는 별개로 주요 정당들은 여성 공천 비율을 30%로 당원 당규에 못 받고 있지만 그마저도 허울 뿐입니다. 후보자 수로 보면 20대 총선의 경우 전체 출마자 가운데 여성은 10% 정도였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여성 후보 수가 2배 넘게 늘긴 했지만 남성 후보의 4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왜 항상 여성에게만 그 자질과 능력을 요구하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 있는 남성 정치인들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해보지 않았고 정당 자체적으로 어떤 내가 여성 의제를 다루겠다, 내가 페미니스트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을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정당들이 여성 의제를 다룰 의지가 있는지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여성 후보를 공천할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YTN 권석입니다.